고구려에게 수도를 빼앗기고 50년, 모두가 백제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잿더미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바다 건너 일본과 중국까지 위세를 떨친 백제 부활의 신호탄. 무령왕릉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무령왕은 도대체 어떻게 다 죽어가는 나라를 다시 살려낸 걸까요? 기적 같았던 백제의 화려한 부활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475년, 백제 계로왕이 고구려군에 참수당하자 아들 문주왕은 쫓기듯 웅진, 지금의 공주로 도읍을 옮깁니다. 하지만 이곳은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왕권이 바닥에 떨어진 웅진시대 초기는 그야말로 왕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문주왕은 즉위 3년 만에 신하 해구의 자객에게 암살당했고 13세에 즉위한 삼근왕 역시 반란 진압 후 3년 만에 사망합니다. 신하들이 왕을 암살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아비규환 속에서 담력이 뛰어나고 활을 잘 쏘았던 동성왕이 즉위합니다. 그는 신라와 혼인 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침략을 막아내며 백제를 안정시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왕 역시 말년에는 사치에 빠져 신하들의 간언을 무시하다가 결국 자신이 임명한 신하 백가가 보낸 자객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왕들이 줄줄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던 501년, 드디어 벼랑 끝 백제를 구원할 영웅이 등장합니다. 바로 무령왕입니다. 삼국사기는 그를 키가 8척이고 눈썹과 눈이 그림과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무령왕은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선왕을 암살한 배신자 백가부터 척결합니다. 항복한 백가의 목을 거침없이 베어 강에 던져버리며 강력한 왕권의 부활을 알렸죠. 내부를 정리한 무령왕의 다음 타겟은 바로 철천지원수 고구려였습니다. 572년 고구려가 다시 백제를 침공하자 무령왕은 날랜 기병 3,000명을 이끌고 직접 나섭니다. 고구려군은 백제군이 적은 것을 보고 방심했지만 무령왕의 기묘한 계책에 휘말려 대패하고 맙니다. 무령왕은 양나라로부터 영동대장군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국제사회에 백제가 다시 강국으로 부활했음을 당당히 선언합니다. 무령왕이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즉위한 그의 아들 성왕. 그는 지혜와 결단력이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성왕은 비좁은 웅진을 떠나 넓은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며 백제의 제2의 전성기를 엽니다. 성왕의 평생 수고는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551년 성왕은 신라와 손을 잡고 마침내 고구려를 몰아내며 한강 하류를 되찾는 기적을 씁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맹국이었던 신라가 백제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신라가 기습적으로 백제의 한강 영토를 빼앗아 신주를 설치해버리죠. 120년간 이어온 나제 동맹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노한 성왕은 554년 신라를 응징하기 위해 친히 소수의 군사를 이끌고 야간 기습에 나섭니다. 하지만 관산성 인근에 이르렀을 때 매복해 있던 신라군의 공격을 받고 맙니다. 백제의 부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성왕은 어두운 밤 이름 모를 남병들의 칼에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계로왕의 참수, 웅진으로의 도피, 무령왕의 눈부신 부활, 그리고 성왕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백제의 이 80년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처절했습니다. 성왕이 전사한 후 아버지의 죽음을 딛고 왕위에 오른 위덕왕 앞에는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백제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왕의 뒤를 이은 백제 후기의 씁쓸하고도 처절한 기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부터는 삼국사기의 원문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 역사의 흐름 속에 몸을 맡기고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문주왕 제위 475년부터 477년, 문주왕 또는 문도라고도 한다는 계로왕의 아들이다. 계로왕 제위 21년에 고구려가 와서 치자 왕이 문주에게 명하여 목현만치, 조미걸치와 함께 남쪽으로 가게 하였다. 고구려대로 제후 등이 계로왕을 시해하자 문주가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원년 475년 겨울 10월 웅진으로 도읍을 옮겼다. 2년 476년 봄 2월 대두산성을 수리하고 한산의 민호를 옮겼다. 봄 3월 사신을 송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여름 4월
탐라국에서 박물을 바치니 왕이 기뻐하여 사신을 은솔로 삼았다. 가을 8월 해구를 병관 좌평으로 삼았다. 3년 477년 봄 2월 궁시를 중수하였다. 여름 4월 왕의 동생 곤지를 내신 좌평으로 삼고 맏아들 삼근을 태자로 삼았다. 가을 7월 내신 좌평 곤지가 세상을 떠났다. 가을 9월 왕이 사냥을 나가 밖에서 묵었는데 병관 좌평 해구가 도적을 시켜 왕을 시해하였다. 삼근왕 제위 477년부터 479년 삼근왕 또는 임걸왕이라고도 한다는 문주왕의 맏아들이다. 문주왕이 세상을 떠나자 왕위에 올랐다. 이때 나이가 13세였으므로 군사와 나라의 정사를 모두 좌평 해구에게 맡겼다. 2년 478년 봄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해구가 은솔 연신과 함께 무리를 모아 대두성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좌평 진남에게 명하여 군사 2,000명으로 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다시 덕솔 진로에게 명하여 정예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쳐서 해구를 베게 하였다. 연신은 고구려로 달아났고 그의 처자를 잡아 웅진 저작거리에서 목을 베었다. 3년 479년 봄과 여름 크게 가물었다. 3년 479년 겨울 11월 왕이 세상을 떠났다. 동성왕 제위 479년부터 501년 동성왕의 이름은 모대 또는 마모라고도 한다이고 문주왕의 동생 곤지의 아들이다. 담력이 사람보다 뛰어나고 활을 잘 쏘아 백발백중이었다. 삼근왕이 세상을 떠나자 즉위하였다. 2년 480년 봄 정월 사신을 송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4년 482년 가을 9월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범하여 한산성을 깨뜨리고 300여 가구를 사로잡아 돌아갔다. 5년 483년 봄 2월 왕이 사냥을 나가 한산성에 이르러 군사를 위로하고 10일 만에 돌아왔다. 6년 484년 봄 2월 남제의 사신을 보내 조공하려 하였으나 고구려가 길을 막아 바다로 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7년 485년 여름 4월 사신을 신라에 보내 안부를 전하였다. 8년 486년 봄 2월 남제의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8년 486년 봄 3월 일관이 아뢰기를 바람이 나무를 뽑았으니 마땅히 반역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8년 486년 겨울 10월 남쪽 제방을 쌓았다. 10년 488년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우리를 쳤으나 우리 군사가 크게 깨뜨렸다. 11년 489년 가을 나라 남쪽에서 크게 농사를 망쳐 백성들이 굶주리니 신라로 도망치는 자가 600여 가구였다. 12년 490년 가을 7월 다루성을 수리하고 마지성을 쌓았다. 12년 490년 가을 9월 위나라가 다시 기병 수십만을 내어 우리의 국경을 침범하였다. 왕이 장수 예군, 해구, 찬수 등을 보내 정예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치게 하니 크게 무찔렀다. 14년 492년 겨울 10월 지진이 일어났다. 15년 493년 봄 3월 왕이 신라의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니 신라 왕이 이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16년 494년 가을 7월 고구려가 신라와 살수 들판에서 싸웠다. 신라가 이기지 못하고 물러나 독산성을 지키니 고구려가 성을 포위하였다. 왕이 장수에게 명하여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 군사가 이를 듣고 물러갔다. 17년 495년 여름 8월 고구려가 치양성을 포위하였다. 왕이 신라의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 신라 왕이 장수 덕지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게 하니 고구려 군사가 물러갔다. 19년 497년 여름 5월 비가 내리지 않았다. 20년 498년 가을 8월 탐라가 공물을 바치지 않으므로 왕이 친히 치려고 무진주에 이르렀다. 탐라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비니 마침내 그만두었다. 21년 499년 여름 크게 가물었다. 21년 499년 가을 백성들이 굶주려 전염병이 돌고 죽은 자가 많아 고구려로 도망친 자가 2,000여 가구에 이르렀다. 그러나 왕은 창고를 열어 구제하지 않았다. 22년 500년 봄 궁궐 동쪽에 임류각을 지었는데 높이가 5장에 이르렀고 또 연못을 파서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 신하들이 간언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23년 501년 봄 정월 노파가 여우로 변하여 달아났다. 23년 501년 봄 2월 호랑이 2마리가 웅진성에 들어왔다. 23년 501년 가을 8월 가림성을 쌓고 위사 좌평 백가에게 지키게 하였다. 백가가 가기를 원치 않아 병을 핑계로 사양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23년 501년 겨울 11월
왕이 사비 들판에서 사냥하고 눈보라를 만나 마포촌에 머물렀다. 백가가 사람을 시켜 왕을 찌르게 하였다. 23년 501년 겨울 12월 왕이 세상을 떠났다. 시호를 동성이라 하였다. 무령왕 제위 501년부터 523년. 무령왕의 이름은 사마 또는 융이라고 부른다. 동성왕의 둘째 아들이다. 키가 8척이고 눈썹과 눈이 그림과 같았으며 인자하고 너그럽고 후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 돌아왔다. 동성왕이 제위 23년에 세상을 떠나니 즉위하였다. 원년 501년 봄 정월 좌평 백가가 가림성을 차지하고 배반하자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우두성에 이르러 한솔 해명에게 명령하여 토벌하게 하였다. 백가가 나와 항복하자 왕은 그의 목을 베어 백강에 던져버렸다. 사관이 논하여 말한다. 춘추에 이르기를 신하는 반역할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니 그런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 백가와 같이 큰 악을 저지른 원흉은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 바이다. 즉시 죄를 주지 않고 있다가 이때에 이르러 스스로 죽음을 면하기 어려움을 알고 반역을 도모한 뒤에야 그를 죽였으니 늦은 일이다. 2년 502년 봄 백성들이 굶주리고 또한 전염병이 돌았다. 2년 502년 겨울 11월 달솔 우영을 보내어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수곡성을 습격하게 하였다. 3년 503년 가을 9월 말갈이 부성령을 침범함으로 왕이 군사를 내어 싸워 이겼다. 6년 506년 봄 전염병이 돌았다. 6년 506년 여름 5월 크게 가물었다. 왕이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을 진유하였다. 7년 507년 여름 5월 고구려 장수 고로가 말갈과 함께 한성을 치려고 횡악 아래에 진을 쳤다. 왕이 명농을 보내어 군사를 이끌고 이를 무찌르게 하였다. 10년 510년 정월 명령을 내려 둑을 고치게 하고 놀고 먹는 자들을 농사짓도록 권장하였다. 12년 512년 여름 4월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12년 512년 가을 9월 고구려가 가불성을 치고 이어 원산성을 깨뜨려 죽이고 약탈한 것이 매우 많았다. 왕이 날랜 기병 3,000명을 거느리고 위례강가에 이르렀다. 고구려 사람들이 왕의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만만하게 여기어 진을 치지 않았다. 왕이 기묘한 계책을 내어 급히 치니 고구려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13년 513년 여름 5월 비가 내리지 않았다. 13년 513년 가을 8월 농작물이 잘 익지 않아 백성들이 굶주렸으므로 요역을 면제해 주었다. 21년 521년 여름 5월 큰 비가 내려 물이 잠기고 표류한 집이 많았다. 21년 521년 겨울 11월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양나라 고조가 조서를 내려 왕을 사지절 도독 백제제 군사 영동대장군 백제왕으로 삼았다. 23년 523년 봄 2월 왕이 한성에 가서 좌평 인우와 달솔 백가에게 명하여 사신성을 쌓게 하였다. 23년 523년 여름 5월 왕이 세상을 떠났다. 시호를 무령이라 하였다. 성왕 제위 523년부터 554년 성왕 혹은 명농이라고도 한다은 무령왕의 아들이다.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일에 결단력이 있었다. 무령왕이 제위 23년에 세상을 떠나자 왕위에 올랐다. 원년 523년 가을 8월 고구려 병사가 패수에 이르렀다. 왕이 좌평 지충에게 명하여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나가 싸우게 하여 이를 물리쳤다. 2년 524년 봄 정월 양나라 고조가 조서를 내려 왕을 지절 도독 백제제 군사 수동장군 백제왕으로 삼았다. 4년 526년 겨울 10월 웅진성을 수리하고 웅천에 목책을 세웠다. 7년 529년 겨울 10월 고구려 왕 안장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혈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왕이 좌평 연모에게 명하여 보병과 기병 3만 명을 거느리고 오곡 들판에서 막아 싸우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죽은 자가 2천여 명이었다. 12년 534년 봄 2월 사신을 양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16년 538년 봄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 하였다. 18년 540년 가을 9월 왕이 장군 연회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의 우산성을 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19년 541년 사신을 양나라에 보내 조공하고 아울러 표문을 올려 모시박사와 열반경 등의 경전 및 그 뜻을 설명해 줄 사람 그리고 장인과 화가 등을 청하니 조서를 내려 이를 허락하였다. 26년 548년 봄 정월 고구려 왕 평성이 예맥과 함께 독산성을 쳐서 포위하였다.
왕이 신라의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 신라 왕이 장군 주령에게 명하여 정예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치게 하니 고구려 군사가 물러났다. 27년 549년 사신을 양나라에 보내 조공하였다. 사신이 양나라 수도 건강에 이르렀을 때 후경의 난이 일어나 궁궐이 불타 허물어진 것을 보고 대궐 문 밖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후경이 이를 듣고 화를 내며 사신을 가두었는데 후경의 난이 평정된 뒤에야 돌아왔다. 28년 550년 봄 정월 왕이 장군 달기에게 명하여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도살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28년 550년 봄 3월 고구려 군사가 금연성을 포위하였다. 29년 551년 왕이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쳐서 한강 상류의 군과 현을 빼앗았다. 31년 553년 가을 7월 신라가 우리의 동북쪽 변두리를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였다. 31년 553년 겨울 10월 왕의 딸이 신라에 시집갔다. 32년 554년 가을 7월 왕이 신라를 습격하고자 하여 친히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다.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더불어 싸웠는데 왕이 남병들에게 살해되었다. 시호를 성이라 하였다.